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들어갑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뭐 아쉽더라도 87,800원 그리고 86,400원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된 것 기준으로 전량 매도가 됐다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개장초부터 보실 수 있었죠.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치고 들어올린 폭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는 교육용으로만 설정을 하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이쪽도 두산 로보틱스처럼 교육용이 아닌 5%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다면 뭐 수익 범위 월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면서 투자주의가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5%로 설정을 잡았을 거예요. 뭐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면서의 흐름 9시 반 요 기준에서부터 팡팡 치고 들어올리는 흐름, 그리고 이제 액티브 쪽의 흐름이 좀 더 많을 겁니다. 프로그램 쪽의 흐름은 그리고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형성되다 지금 18만 4천 주까지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됐다면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확장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8만 6천 원에 두산 로보틱스를 편입할까를 고민 중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1.5% 직전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프로그램 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뭐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면을 놓고 보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거래도 제한적이고 5분봉 기준이라서 뭐 또 봐야죠. 그런데 분봉 기준에 지금 2초 지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분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12시 3분 9초 잠시만요. 맞나요? 12시 3분 17초, 18초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여기까지 터지지 못해요. 그래서 따라붙지는 않고, 원래로 따진다면은 뭐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면은 저점 대비해서 1.5% 지금 2% 가까이 돌리는 흐름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조심스럽게 설정을 했을 겁니다. 84,300원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이 원체 지금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10만 주 단위 이상 개선되지 않는 한 따라붙지 않고 하루 쉬어가자. 주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굳이 차익 실현 범위에서 바로 밑에서 강력한 신호를 받기 전에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5% 이상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고 물량 가지고 있던 물량의 기준에 설정 범위 1% 교육용으로 들어가서 그 물량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까 그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에 프로그램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 좀 멈춰 있는 거예요. 오후장 넘어져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 그 흐름을 3%로 잡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잡겠다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최고점의 기준이, 최고가의 기준이 12만 7,2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는 변동률이 원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27%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고점 대비 3% 밀리면 그 부분은 차익 실현하고 내일 다시 보자. 뭐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뭐 매일매일 상한가를 어떻게 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요 기준 가격은 그 저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가격이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기준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외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20거래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검색기에까지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검색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종목.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체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려고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에서 신라젠이 뭐 언제 떴는지 모르겠지만은 상한가가 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뭐 안 뜨는 상황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심텍이라든가 리너공업,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탈퇴 신호까지 전부 다 나와서 차익 실현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는 요 기준을 놓고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접근을 했느냐의 기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갈 때도 사실은 거래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넘겨놓더라도 20일자의 상한가는 넘겨놓더라도 21일자 기준에서 공략할 수 있다.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000만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야간 교육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야간 교육을 해드릴 때에 뭐 예를 든다면 이제 VVIP 방에 계셨다면 뭐 무료 방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교육 받으시고 또 개장 초부터 이제 그 설명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정확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래 대금의 기준을 설정 잡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여기도 들어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나머지는 주력의 기준이에요. 주력의 기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신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유료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 1000만 주의 기준 대비해서 10%, 20%, 30%,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의 기준에 설정 범위. 그럼 9시 10분에 100만 주여야 되는데 3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갭상승 12%에 눌림목 나와서 12%까지 눌리고 14%에 12%까지 눌리고 시초가 돌리고 양봉인데 거래가 터졌죠. 우린 15%까지 따라 붙잖아요. 결론은 15%까지 따라 붙고 상한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너무 높은 가격. 속된 표현 뭔 개뿔이나 높은 가격이에요. 얘는 어차피 변동성 매매지 얘를 주력으로 갖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 기준에서의 매수 기준은 전부 어떻게? 교육용 2%로.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 이 21일 날 뭐 상한가 들어갔을 때 기준 이런 거 일단 빼자고. 뒷부분에 다 설명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차트 부분도 이것도 정리를 해서 우리 어떤 걸 가져갈지를 올려드릴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한 이후에 변동성 기준에 1000억 이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일 날도 분봉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을 냈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기준 거래량 80% 수준 설정합니다. 1000만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의 기준입니다. 결론은 그 다음날 21일 날 이러한 흐름이 나왔고 결국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분봉 노란톡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 날은요, 또 1000만 주의 기준에 22일자 공략주를 설정합니다. 22일자에 1000만 주 결국은 터졌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동률이 쭉 뻗어나왔다 꺾였어요.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에 대한 설정 범위까지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면서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때 실질적인 문자 매수 사인이 나갔고 10만 8천 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꺾여져 내려올 때 어떻게 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을 잡고. 뭐 어렵지 않아요. 23일 목요일은요, 또 1000만 준 거야. 근데 23일 목요일의 기준에서는 22일 날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0만 8천 원 찍고 나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23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때 기준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이후에 이제 양봉으로 돌려지긴 했지만은, 이때가 23일인가요? 요때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갔나요? 투자주의? 어찌됐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 거래량 부분이 1000만 주가 실리지 못했어요. 실리지 못하면서의 흐름, 변동률의 이제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요렇게. 예.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 이제 일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분봉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일주 월봉을 놓고 보시면 이제 일본 기준에서도 소나 모멘텀 차트가 생성이 안 돼요. 20개 수치를 우리는 잡아놓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잡는 건데, 오늘 갭 상승 이후에 거래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갭에 대해서 단순 논리로 목표 주가 설정할 때에도 이제 이 정도 범위를 잡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안 쫓아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 요인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투자 주의 지정이 됐던 부분, 투자 경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아니라 투자 경고의 기준이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가가 추가 급등을 하게 됐을 때에 투자 경고에 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의 기준인데, 하여 결론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계속 잡아드렸어요. 1000만 주면 얼마예요? 거래대금 1조란 말이에요. 1조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뭐 대단한 거죠. 1조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대단한 겁니다.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미 이제 요 기준에서는 돌파됐고, 그럼 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보수적으로 놓고 보는 거죠. 공격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 템포를 더 위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99,000원, 56,000원, 대략적으로 43,000원, 그러면은 14만원, 15만원까지 14만원 정도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더 치고 갈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코멘트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최소 범위를 10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고, 이 1000만 주만 넘기면 됩니다. 높게도 안 그려요. 다른 그 종목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도 안 그릴 거고, 1000만 주. 그 1000만 주를 넘긴 뭐 2000만 주? 2000만 주면 요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적인 부분에 1000만 주의 기준, 오늘은 뭐 1000만 주도 넘길 것 같은데, 1000만 주의 기준, 그리고 뭐 오늘 거래량 수준으로 또 터진다? 글쎄요. 1500만 주의 기준. 이 정도의 범위, 앞전 거래량까지. 근데 거래대금은 뭐 월등한 거죠, 지금. 거래대금은. 마감 때까지면 뭐 1조 5천억, 가장 높을 때 1조 5천억이에요. 이때는 이제 신규 상장주였고. 결론은 요 흐름의 범위를 지속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2천만 주 수준까지 이렇게 형성을 한다 치면, 이 거래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써주시면 좋아요. 좀 이따.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4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4만 원, 이렇게 하나만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설정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 2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확장을 해놨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만약 미끄러지면 일단 차익 실현하자는 거죠. 그리고 갭을 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정리하고 나서 뒤로 뭐 후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갭을 뭐 메꾸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분봉 기준에 차익 실현도 애매하고 다 모든 게 좀 애매모호해요.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을 잡을 거냐, 아니면 매직 계산기에 3%를 잡을 거냐. 근데 요 저가가 12만 700원이란 말이에요. 12만 700원이 이탈할 때 차익 실현할 거냐, 아니면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잘랐을 때에 얼마? 3% 기준이 12만 3,400원이에요. 그러니까 5%가 12만 700원이 이탈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준 가격 설정했을 때가, 예를 들면은 이때 당시의 기준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때의 기준이 되겠죠. 갭상승이 나온 이후의 기준. 85,300원이 그 당시에 이제 시초가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그 가격을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잡는다라고 친다면, 왜냐면 검색기는 안 뜨니까. 그럼 요 기준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1.5%는 오늘 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1.5%는 좀 과하다. 요 정도 범위에서 물량을 좀 정리한다는 거는 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12만 3,400원의 기준. 저기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위치로 잡는데 27% 올라왔는데 내가 좀 덜 먹어도 좀 보겠다. 그럼 마지노선이 12만 800원. 저게 이제 직전 저점 12만 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꼭 지키셔야 된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에서 설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고가 부분을 안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15%대까지만 따라붙는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붙지 않는다.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11만 9천 원 기준도 20%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일 대비해서 지금 얼마 오른 거예요? 그 9만 원대였죠. 10만 원이 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2분의 1까지 밀렸을 때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무리수가 있죠. 고점 대비해서 뭐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서 들여다본다. 그래서 중립 범위로 설정합니다. 편입 그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문자 사인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뭐 분할 매도가 아닌 3%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하고 다 같이 써서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놓고 보고 이제 매직 계산기 그리고 이쪽에 자금이 좀 쏠려서인지 IT 쪽의 흐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버거운 수준은 아니고, 어찌됐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흐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차트 잘라드렸고, 일봉을 잘랐고 분봉을 안 잘랐네요 제가. 그죠? 그리고 그 목표 주가는 이제 개별된 목표 주가를 위쪽으로 삼아서 14만 원까지 설정을 하는데,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분봉의 기준 그러면 이제 잘라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일단은 요 라인이 5%의 조정이에요.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12만 조금 전에 이제 3,400원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도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잡는다. 12만 3,400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뭐 1.5%까지 들여다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거래량 부분은 최소 범위가 이제 터질 만큼 터져 있기 때문에 뭐 더 뭐 엄청나게 터져야 된다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20만 주까지는 그 분봉 거래 대금이 있어야 상한가까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기준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의 기준. 아이고, 두산 로보틱스 급격히 밀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익 실현할 자리에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또 이제 저 정점에서 이제 또 뭐 나는 어땠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또 아쉽습니다. 강한 매도 사인을 분명히 드렸고, 모의 계좌의 물량도 전량 매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별형의 기준이 연출이 됐어요. 그런데 중립범위라는 거죠. 요 기준은 그런 이유는 최고점에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박스를 안 치고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매수의 기준이 아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어도 중립 범위로 설정을 한다.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도.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전량 매도다. 여기가 아쉬운 분들은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전량 매도다. 그리고 따라붙는 건 없다. 그리고 상한가가 가려면 최소 범위의 기준에 이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최소 범위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는 요거 끝나고 다시 볼 거예요. 전략을.
녹화까지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라이브 방송의 힘이에요. 응? 함께 계셔서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리면 분명하게 차익 실현의 기준점을 제대로 잡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죠. 오늘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문자 사인 나간 것도 같이 올려주셔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봇, 두산 로보틱스의 정확하게 매도 사인 나간 부분까지도 우리가 마케팅 활용을 잘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재편입 기준을 고민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 추가적인 매도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자,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매도 87,600원에서부터 매도 사인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육 2% 기준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머티, 그리고 요 기준의 현재가가 조금 전에 이제 검색기 자른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뭐 12만 5,300원인데 뭐 그 정도 라인일 거예요. 12만 5,400원. 400원 1%뿐이 없어요. 교육용의 기준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14만 원까지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중 고점이 12만 7,200원이었고요. 여기를 먼저 보고 나중에 두산은 또 보면 되죠. 아주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개별 기준에서 이제 12만 5,300원 이탈시 요거를 12만 3,400원이라고 할게요. 개별이 아닌 전체 보유 물량 27%까지 올라왔는데 뭐 1.5%를 설정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죠? 12만 800원 이탈시 100%. 이렇게 잡으시면 뭐 무난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가져가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단기 5% 비중 재편입 여부를 결정 후에 문자 발송. 지금 뭐 교육용으로 지금은 그대로 설정을 잡아놓고.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문자까지 발송을 합니다. 자, 종목 하나를 들여다보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당연히 뭐 포트폴리오의 전략 제대로 잡고 그렇게 대처해서 나도 수익 좀 제대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합류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로 오시고 유튜브부터 정리 다 하세요. 정리 좀 일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막 바꾸지 말자니까. 최순순의 그 EBS 쪽이 중요하겠어? 뭐가 중요하겠어? 몇 날 며칠째 얘기하는데 야간에 야간에 동영상으로 해놨구나. 아직 안 바뀐 거구나. 이거 좀 바꿔놓으시고 지금 오후장 근무자에게 아까 녹화한 거 뒷부분 그 시간대 알려주고 다시 들으라고 그러시고 몇 날 며칠을 몇 번째 얘기하는데 오시면은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영상 보실 수 있고 어제 야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가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계속 레인보우가 1년 내내 입에 익어서 다 두산 로보틱스죠. 거기에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결론적으로 어제 야간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또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야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수익 범위 나도 좀 제대로 가져가서 좀 수익 좀 내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산 쪽에 편입이 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편입이 될런지. 우리는 위에서 차익 실현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돌릴 때 이것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한 템포 좀 쉬어갈지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립니다.